뭐 한국이라더니 뭐 두 사람 모이면 세 쪽이라도 난다 그러는데 왜 하필 그 앞에서 싸우느냐 말이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왔으면 뭐 그 사람들이 놔두는 거지 왜 우리가 시비를 해 오늘 왜 왔느냐 안 왔느냐 우리 시비를 하던 권한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한미동포재단 영킴 김명씨 앞으로 한인 회장 꿈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 뉴스가 되겠습니다.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동포사회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과 없이 동포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동포 여러분 모두 다 더 화합하고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한미동포재단도 더 한 발 더 앞서는 그런 봉사 정신으로 동포사회에 큰 보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한미동포재단은 지금 모름지기 37년 동안 동포사회에 많은 각 단체의 지원과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각 보드 멤버는 이를 위해서 물심양면 시간과 또 물질을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동포사회에 우리가 봉사하는 단체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돌아오는 새해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그 다음 국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국민도 건강해야 된다. 또 그 다음 국가안전보장 그것이 튼튼해야 된다. 그것은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이 터지자 우리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하는데 해병대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훈련이 세다는 그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생활 빡세게 뜻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빡세게 하겠다. 군대 생활을 이런 각오로 군에 입대했다는 사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우리 젊은이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김동길 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그 저력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 위기에 처할 때 일어나는 우리 국민 그 의지.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이 해병대에 입대했다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고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 기자가 유독 관심을 갖고 있는 국군포럼 문제 우리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제 통일부, 외교부, 청와대, 국정원 한꺼번에 모두가 전방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6.25 때 1950년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간 피랍된 우리 국군포로들 민간인들 그 문제는 결코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현실적인 문제다. 우리는 이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으며 그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 통일부 장관들 국무총리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본 기자 감옥 생활도 해봤듯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 국군포로들 민간인 피랍인들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나간 문제가 아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현실 문제다.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피랍 국민들을 찾겠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5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이제서 이명박 정부가 그 국군 포로 문제들을 모조리 풀어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어떤 호응 화답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계제로입니다. 여하튼 우리 정부가 눈물 나도록 감동을 주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명박 정부 잘한다, 장하다. BBK 사건이 좀 있었지만 예전에 당신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다. 우리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 가능하지 못하더라도
실현 가능하지 못하더라도 돌아오지는 단을 통해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포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들을 찾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어느 무지막지한 놈들은 평양 김정일 앞에서 위원장님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포도주를 마셨던 놈들은 우리 국군포로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도 묻지 못하고 돌아온 그 못난 놈들을 볼 때 오늘 본 기자는 또 한 번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판문점을 넘어 평양에 가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 국군포로 좀 돌려보내달라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상기할 때 이명박 정부 어쨌든 장하다, 정말 장하다, 훌륭한 대통령이다, 우리 그렇게 인사말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천막을 치고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하는, 국회 예산안 통과에 불만을 가지고 농성하는 저 못난 정치인들, 예전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 답습하고 있는 저 정치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네, 저런 마인드로 어떻게 해서 21세기 분단 한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국회 안에 들어가서 논쟁을 하고 다시 또 논쟁해야 돼도 시원치 않을 텐데 논쟁하지도 않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저 노숙자들 같은 인간들, 저런 인간들 어떻게 대한민국 국기를 높일 것인지 의문이 된다. 국군포로 데려오자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저 야당 정치인들, 오늘 본 기자는 저런 야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 정도까지 지탱했다,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벗겨달라. 어느 가수의 노래가 아닙니다. 한나라당 출신 김부겸 국회의원,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했네요. 한나라당 있다가 민주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사람들이 터세를 합니다. 내놈이 한나라당 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왔느냐, 그것도 최고위원이 되겠다 하느냐 등등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언젠가는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낙인과 멍에를 내 어깨에서 벗겨달라,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비굴한 더러운 정치인들, 이런 정치인들이 지역감정, 지방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끼리도 민주당 한나라당끼리 합의를 도출 못하고 너는 한나라당 출신이다, 한나라당 피가 있다, 그래서 너를 인정 못한다, 이런 야당 본질들을 볼 때 오늘 본 기자는 어떻게 남북 통일을 염원하고 시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출신 의원이 야당에 들어갔다 하여 야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내 멍에를 벗겨달라는 이런 독백 아닌 편지 레터를 볼 때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나 합참의장들까지 한반도에는 남북한 군사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 기대 가능성, 개연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이럴 때 조계종은 조계종, 불교 선임들은 선임들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정의사제단 이 친구들은 친북한 코드를 가진 자들인지 지난 30년간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건강을 흔들려는 운동을 했습니다. 정추기경이 체제를 좀 수호하는 발언을 했다 해서 너 나가라, 추기경 너 나가라, 용퇴하라, 떠나라, 이렇게 악을 지르는 정의사회 구제단들. 그래서 이해창 대표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 정의사회 구제 사제단들, 너희들 골수 친북 세력들인가, 정말 너무 지나치다. 북한 인근 탄압, 요덕 수용소, 정치부 수용소 해체하라, 그들을 석방하라. 인권 문제는 다루지 않고 말 한마디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정추기경을 비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비판하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일치하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천주님을 믿고
스카문이를 믿고 있느냐? 내 조계종 끝까지 이명박 정부를 해코지하고 있는 이 선인들, 템플스테이 예산도 거부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박물관에 있는 불교 문화재를 돌려달라 이렇게 앙탈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미나는 대한민국. 지금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이 통일 시계, 우리 통일 시간은 언제쯤 되겠는가? 12시에 정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행 시계들을 놓고 강구하고 있는, 그리워하고 있는 통일 시계. 저기 사진 또 나오죠. 2009년도에는 우리 통일 시계가 12시에 통일이 된다는 그 접근 시간을 둔다면 5시 56분에 있다. 아직 아침이다. 이른 아침이다. 이렇게 시간이 나왔는데 이제는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건 때문에 36분이 뒤쳐졌다. 36분이 뒤로 돌아가서 현재 시간 5시 20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통일 예측 시간은 흡수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일방적인 흡수 통일이죠. 네, 그랬는지 합의를 이룬 바탕에서 통일을 하겠다는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기자는 지금 유니피케이션 클락에서 볼 때 5시 20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기자 생각은 통일시계, 그것이 비록 예측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5시도 아니고 3시도 아니고 1시도 아니고 출발하는 그 시점 0시다. 아직 우리 한반도 통일시계는 계속 진행되지 않고 1945년 그 시간에 멈추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 기자의 판단입니다만은 통일 시점이 12시라면은 아직 우리 한반도 통일 시계는 0시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코리안 뉴스가 보도도 했습니다만은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멀지 않아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경 말레이시아에서 했죠. 그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어디서 나온 정근가 근근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했는가 대통령이 묻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통일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네, 이것은 단순히 말레이시아 동포들에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는 북한 핵 문제 치겠다.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북한 관련 정보가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성에서 국방성에서 나오자 이것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픽업하여 듣고 그런 말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1989년입니까? 금세기 안에 통일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가 실은 한 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이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 기자는 김정일의 이 건강 모습, 중국 다이빙그 국무위원이 왔다 갔죠. 지난번에 네, 그때 보여준 모습,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사진들을 볼 때 본 기자 전술한 대로 김정일의 그 모습들이 건강 악화설, 이상설, 그것은 쇼였다. 10% 정도의 아픔을 확대하여 북한 핵 문제를 개발 지연시키고 오바마 정부의 등장을 기다리면서 또 그 다음 김정은이를 후계자를 내세우기 위해서 북한 내부 반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본 기자의 판단인데 김정일 이 팀들의 소위 이장 전략 전술들이 아주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약 3, 4년간 10% 정도의 사실을 100%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작해서 연출을 해서 마치 중환자처럼 실체를 타고 장갑을 끼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연극 배우들 분장사들이 등장해서 이용하여 건강 이상설을 지나치게 조작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재욱 특임 장관, 예, 취임 100주년을 100일을 맞아